반려인구 1,500만 시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무려 30%에 가까운 숫자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와는 달리 반려동물 학대 범죄와 유기견의 숫자는 증가하고 소수의 동물병원으로 인해 동물병원에 대한 편견도 커지고 있는데요.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는 인식 속에서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해지는 세상을 꿈꾸는 이가 있습니다. 대전의 성심동물 메디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원장 고대량이라고 합니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 동물병원. 평범한 수술실처럼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 걸까요? 수의협회 회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수술 장면을 공유해온 그는 2년째 수술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기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여러 존경하는 성의사 선생님들 토대로 롤모델을 바꿔가면서 계속 배워왔거든요. 근데 요새는 너무나 IT가 또 발전함에 따라서 여러 매체에서도 쉽게 노출할 수 있고 또 코로나 시국에도 웨비나라는 이런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이미 외국에서는 시작이 됐어요. 외국에서는 라이브 서저리라고 해서 실제 수술하는 영상으로 여러 수의학도나 수의사 선생님들에게 세미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을 하여 한국판으로 만든 거죠. 오늘 의료진은 서해부 탈장을 앓고 있는 아이의 수술 라이브를 준비 중입니다. 본격적인 수술을 준비하는 의료진. 그는 올해로 14년차 수의사입니다. (14년차) 베테랑 수의사에게 간단한 수술이라도 칼을 놓는 순간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이런 긴장감 속에서도 그는 수술 라이브를 진행하는데요. 보시다가 채팅창에 채팅 남기시면 같이 소통하면서 수술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이런 수술 라이브를 진행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집니다. 그 부분이라도 멈춰놔야 되니까 수술을 하는 거고, 경험했던 부분들, 제가 공부했던 부분들을 여러 후배들한테 조금 공부하는 데 방향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일선 또 원장님이나 수의사들에게도 우리가 서로 케이스를 공유하면서 조금 더 나은 치료나 공부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서로 공유하면서 그것이 곧 우리 환자, 아픈 동물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지식이 모여서 커다란 어떠한 결과가 만들어지면 좀 더 나아지는 의술이 발현하고자 그런 기획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가 빈혈 수치가 어제부터 12시를 봤는데 하루 만에 계속 퍼센테이지가 많이 떨어져서 의학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더 많은 환자를 살릴 수 있다는 그의 포부가 수술 라이브를 진행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상이 되죠. 아이가 한 3개월 만에 다른데 간이라든지, 대표적으로 간이 제일 쉽게 전이가 되죠. 위장이랑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들의 노력이 전해진 덕분일까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저 근데 사실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좀 전에 한 번 써보시긴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수술을 마친 후에도 의료 장비에 대한 이야기가 한창인 의료진들. 그들이 흘린 땀과 그들이 수놓은 땀이 오늘도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병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는 고 원장. 간파점, 한채연, 이철홍, 동물 보건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고 원장의 강의를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어쨌거나 입원된 아이들을 계속적으로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의사는 진료를 보고 치료를 하면서 아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우연한 기회로 시작하게 된 강의는 고원장에게 변화를 불러왔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 수의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는 대부분 비중이 수의사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수의사끼리는 뭐 임상학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동물병원에 관련된 일들을 얘기하지만 이제 수업에 나가는 이제 학생들은 아직까지는 일반인이다 보니까 이 동물병원과 수의 임상에 대한 괴리감을 좀 느낄 때가 많아요. 특히나 매스컴에서 나타나는 동물병원의 부정적인 인식들, 예를 들어서 과잉진료, 학대 이런 부분들이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보면 오해 아닌 오해를 가지고 동물병원에 취직을 할 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선입견,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수업할 때마다 그런 부분을 좀 의식을 하면서 실제 동물병원이 어떠한 사례들로 이루어지고 가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설명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동물병원 인식 개선 프로젝트. 사실 이렇게 멍스토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진짜 레스토랑 인식당처럼 식당 같은 느낌에서 레스토랑을 이제 끌고 와서 그의 첫 도전은 유튜브 컨텐츠였습니다. 구조는 집이잖아. 그래서 나는 솔직하게 그런 느낌이었어. 우리 집으로 초대하는 느낌이라고 나는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환경이 완전 주방도 있고 막 그런 레스토랑식이면 어떻게 보면은 멍스토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요새 가정집처럼도 뭐 레스토랑 하는 집도 있으니까 이거는 뭐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보호자들과의 소통이 필요했고 그 소통의 창구 역할로 유튜브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두 명이 있잖아. 이 두 명이 열심히 기획한 요리 컨텐츠 촬영 현장. 오늘 칼질함 하는 걸 한번 또 보면은 알겠죠, 취사병? 괜히 말한 것 같은데 말하지 말걸. 자, 그러면 뭐 어떻게 준비는 다 됐고 오늘의 메뉴는 오늘은 치킨을 만들어 볼까요? 치킨? 이렇게. 치킨에 브로콜리? 조금 독특해 보이는 이 조합은 반려동물을 위한 치킨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에게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가면서 보호자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컨텐츠라고 하는데요. 치킨이 완성되고 음식을 맛볼 특별한 게스트가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손님을 이제 영어로 게스트라고 부르잖아요. 거기서 이제 강아지의 개를 합쳐서 손님 게스트와 그리고 강아지 게스트 이렇게 합쳐서 한 사람과 이제 강아지를 초대해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면서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잘 먹네. 하지만 예능적인 컨텐츠만으로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에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알코올이 없는데 졸리신 거. 고민하던 그가 선택한 방법은 웹드라마. 그가 믿은 것은 스토리의 힘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전하는 감동의 깊이는 그 어떤 설명보다도 훌륭한 전달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의 병원. 바로 웹드라마 촬영 현장입니다. 오늘의 특별한 게스트는 바로 감자인데요. 제작진은 촬영을 위해 감자의 시선을 끌고 있지만 낯선 환경 탓인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때 나타난 고원장. 고원장을 보니 안정이 된 감자는 누워있는 촬영도 얌전히 따라주고 있네요. 동물병원을 주제로 한 웹드라마이기에 고원장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대사 있지? 여기를 보고 얘기하는 거야. 마음씨는 이걸 잡고 여기랑 같이 보면 돼. 그 중에서도 주로 출연진의 수의학 전문 지식 교육을 도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웹드라마를 통해 수의사와 동물병원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고 꼭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매스컴에서 나오는 사실은 부정적인 인식들은 어떻게 보면 기사에 대한 부분에 사람들의 자극을 위해서 만들듯이 어떠한 이제 소재나 대본을 통해서 조금 재미 위주와 실제적인 고충, 수의사들의 고충과 동물병원에서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 뒤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디 나가서 캠페인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어떤 이야기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식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생명의 고귀함과 존귀함은 사람과 못지않게 되게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꼭 알려주고 싶어서 드라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보호자가 한 결정을 존중해 주는 것뿐이야.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몸으로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의학적으로 해줄 수 없는 한계점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거. 그 다음에 심장을 멈추는 약을 쓸 겁니다. 그게 우리 일이야. 수혁쌤이었으면 안 울었을 텐데. 걘 사람이 아니라 공이라고. 아직도 저 아래에 머물러 있는 반려동물 인식에 대한 책임감을 함께 느껴야 합니다. 작은 변화를 위해 작은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세상을 가득 채우는 행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가 행복한 삶을 위해 그의 도전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